막힌 운세를 풀어가는 방법 중에 포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포성이란 과연 무엇이냐 이런 봉활봉자 이열성자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준 재산을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다. 농경사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논마지기를 주면 절대로 안 팔아먹죠.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걸 아주 전략해서 그대로 이어가면서 끝까지 보존해 가는 것을 포성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러지 않고 그 부모가 준 재산 그걸 갖다가 팔아가지고 딴짓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일까요? 우리는요, 부모가 준 재산 그거 지키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살던 시절과 지금 우리가 살던 이 산업사회성 시절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철강업으로 엄청 돈을 벌었어. 그 철강업으로 돈을 번 모습을 그 아들이 보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철강업 하는데 나는 그걸 조금 더 절단시키고 좀 더 가공해서 하면 성공할 것이야 하고 부모한테 쫄라서 자기가 철강업에 대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도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강업을 판매하든 철강업을 이어서 어떤 고치든 간에 그건 우리나라의 그 5.16 혁명이 일어나서 고도 산업 시절에는 엄청 동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올 들어서 포항제철이라는 포스코가 적자를 봤습니다. 정말 그 포철이 적자를 본 건 이제 포철이 생긴 일이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에? 왜?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그와 반면에 우리가 그 흔히들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건 뭐 엄청스럽게 성공을 이루는 거예요. 한마디로 형체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건 안에 생산 시설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 성공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는 지금 영화 영상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옛날에는 전부 다 새로운 그 무대를 설치하고 촬영 장소를 전부 다 한마디로 만들어서 했습니다. 한번 오프라인식으로 했죠. 그러니까 도시를 하나 거짓 만들다시피 해서 영화 촬영이 끝나고 나면 뜯기가 힘드니까 그걸 뭐 관광지로 쓰든지 뒤에는 결국은 허물어 없애버리죠.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그걸 디지털화합니다. 영상 속에서 영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철도가 가는 것, 폭파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영상 속에서 만들어서 그걸 영화화 시키는 작업을 하는 분이 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현대의 문제거든요. 그걸 하라고 해서 국가에서 R&D 자금을 엄청 줘가지고 지금 무슨 그 도시하고 그 사람 그 회사하고 협약을 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주 기술적인 일이죠. 그렇듯이 부모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한 푼도 안 쓰고 지키면서 나가는 것은 안전하긴 하겠죠. 근데 전혀 발전할 길은 없습니다. 이걸 변화시키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부모의 재산이 만약 1억이었다고 하면 한 1,000만 원쯤 가지고 그 미끼를 가지고 9천만 원 그대로 그 유지를 하도록 시키고 그걸 가지고 작은 소황대래 작은 돈으로 큰 것을 만들어내는 어떤 새로운 아이템 자기의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돈으로 큰 것을 노리는 것, 그건 뭐 지금 사기꾼같이 보이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뭐 대구의 한 분은요, 개발 사업을 하다가 참 이렇게 시대가 맞지 않아서 그게 막혀가지고 엄청 손해를 봤어요. 집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 아파트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친구가 다 정리를 하고 이제 대구 시내를 다니는 도중에 보니까 아주 허름한 집이 막 푸른 우리 키만큼 자라가 있고 뭐 집은 안 쓴 지가 뭐 수년 된 그런 폐가가 하나 있었어. 그 뭐 크기는 엄청스레 크지.
그걸 땅 주인으로 찾아가서 월 1,000만 원씩 주기로 하고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자기 집은 전세 집으로 이사를 하고 그걸 얻어가지고 그 앞에 있는 마당은 전부 다 주차장을 쓰고 안에 건물 그대로 만들어서 그 카페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현대에 있어서는요, 카페가 넓은 땅이 있는 데가 제일 유리합니다. 자동차를 몰고 가서 그 안에 차를 대놓고 바로 걸어 들어가서 차를 마시고 놀다가 그 차를 몰고 오는 그런 시스템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게 너무 땅값이 비싸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서 그 상당한 수입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옛날 개발 사업이 잘못된 부분에 어떻게 호응해가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큰 일을 한번 해볼 것인가 항상 연구하고 뭐 저하고 상의도 하고 앞으로의 때를 맞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시대의 흐름에 정확한 박자에 맞춰서 일을 해야 하는 법이거든요. 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옛날에 철학관 하면 손님이나 봐주고 하던 시절은 다 지났습니다. 그거 안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이렇게 생기고 난 후부터는 잘 안 와요. 젊은이들은 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왜냐? 집안에서 그 온라인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속에 전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로 하면 그 속에다가 돈을 지불하고 집으로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해결 지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현대 세상이거든요. 그 흐름 속에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어떤 새로운 길을 또 한 번 더 약진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는요, 옛날에는 텔레비를 보고 홈쇼핑이 굉장히 성황을 했죠. 이제는 스마트폰 속에 있는 걸 가지고 주문을 합니다. 스마트폰 속에서 그 한마디로 쇼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속에서 경쟁 속에 나타난 게 로켓 배송입니다. 그 로켓 배송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뭐 노동자들이 다치고 그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났죠. 그거는요, 앞으로 그 경쟁 사회 속에서 어차피 누군가가 희생해야 되는데 노동자들이 희생하는, 왜 노동자들이 로켓 배송을 그렇게 죽어가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야 돈을 많이 법니다. 천천히 하면 돈이 작게 안 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빨리 배송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힘든 법이라. 그게 이러한 변화의 시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일어나는 법입니다. 과연 포승이 옳은 것일까요? 부모의 재산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이것을 전부 다 팔아서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옳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얼마든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